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화제인 박진영의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명 꼰대십을 벗어나는 조언의 기술이라고 제가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요즘 JYP 프로덕션의 주인공인 박진영 씨가 요즘 일본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기도 하고 인기도 있죠. 박진영 씨가 최근 일본의 소니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이미 그는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듀싱 역량을 증명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번은 조금 특별한 오디션이었어요. 바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사실 요즘 일본의 문화, 특히 대중가요 문화는 한국의 K-팝에 완전히 눌려있죠. 세계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K-팝은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애써 외면해오던 일본이었는데요. 일단 자존심을 버리고 박진영 씨의 프로듀싱 역량을 빌어서 J-팝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니지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니지는 일본어로 무지개를 의미하는데 무지개처럼 다양한 인재를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된 니지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최종 멤버 선발까지 무려 1년이나 걸렸고요. 일본 전역에서 10,000명 이상이 오디션에 응모했다고 합니다. 9명의 멤버가 최종 선발돼서 니즈라고 하는 그룹명으로 신곡을 발표했는데 보름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3천만 뷰를 넘길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해요. 또한 일본 오리콘 차트 3관왕을 차지했고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일명 줄넘기 춤은 각종 SNS에 커버 영상이 올라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즈 성공보다 더 큰 관심이 바로 프로듀서의 박진영 씨에게 쏠려 있다고 합니다. 박진영 씨가 오디션 심사 중에 한 멘트가 TV를 지켜보던 일본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송곳같이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버지같이 자상한 말투로 달래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수학 공식과 같이 정확한 조언을 하기도 하는 모습이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던 거예요. 심지어 박진영 어록을 책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빗발친다고 합니다. 과연 일본 국민을 움직인 박진영 씨의 심사 멘트가 어땠길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구체적인 용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조언을 한다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막 나열해서 모든 것을 꺼낸다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조언을 하기보다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멘트만을 나열하죠. 이런 조언을 받는 상대는 일단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개선의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조언자가 요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박진영 씨는 조언을 할 때 모호한 단어를 쓰지 않아요. 춤출 때 허리를 다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발성은 이렇게 하세요. 등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훌륭한 트레이너가 됐었어요. 조언을 하면서 혼내기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조언을 받은 응시자는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바로 캐치해서 수정하고 그 다음 연습 과제에 이것을 반영하는 피드백 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목표를 갖고 하고 그 피드백이 이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대체하는 것을 알려줘라. 두 번째예요. 박진영 씨는 항상 본질을 놓치지 않는 조언을 했어요. 춤을 정말 잘 추는 오디션 응시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영 씨는 표정이 좋지 않았죠. 그 응시자의 춤이 다 끝나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춤은 잘 추는데 춤만 잘 추면 댄서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관중과 호흡하고 함께 공감을 나누는 것이 아티스트의 본질임을 박진영 씨가 지적을 한 거죠. 응시자의 춤 실력에 감탄하던 일본인 패널들이 감탄을 자아내던 순간이었어요. 때로는 우리 눈앞의 실적이나 효과에 정신이 뺏겨서 그 본래의 취지에서 이탈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본질이 흐려지는 순간을 경계하고 바로잡는 것이 리더나 조언자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부하 직원을 혼내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할 때도 그냥 혼을 내기 위한 혼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 업무에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컨셉과 역할에 대해서 알고 조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박진영 씨는 상대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했어요.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은 참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박진영 씨는 그 뒤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을 보고 남들보다 2배는 더 연습할 것을 주문하면서 합격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또 동작이 작은 연습생에는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줬고요. 조금이라도 전과 달라진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냈습니다. 조언을 하려면 박진영 씨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하고
해야 되겠죠? 그냥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느리지만 일을 나중에 잘 멀리까지 할 사람인지 빠르게 배우지만 나중에 실수할 사람인지 적어도 이 사람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스스로 느린 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지 노력해서 가능한 사람인지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그 사람을 좀 더 관찰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이해를 해야지 그게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조언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박진영에게 열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그 가치관입니다. 박진영 씨는 최종 경연을 앞둔 응시자들에게 JYP 프로덕션의 가치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진영 씨는 진실, 성실, 겸손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가치관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카메라 밖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성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재능이 아니라 과정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겸손에 대해서는 행동의 겸손에 앞서서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는 조언을 했고요. 박진영 씨가 평소에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구체적이면서 알기 쉽게 자신의 가치관을 설명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박진영 씨의 어록이 유명해지는 건 데뷔 이래 박진영 씨가 지금까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조언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구체적이고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이성을 앞세워서 조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박진영 씨가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데 그 핫하게 된 배경, 오디션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박진영 씨가 조언을 했기길래 인기가 있는 조언자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영 씨는 한 아티스트이기 이전에 JYP 군단을 이끄는 리더로서 정말 리더로서의 그 자신을 갈고 닦고 그리고 조언을 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이끌어 나갔던 경험을 갖고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피드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태도, 행동들을 배우게 되면 우리도 어쩌면 여기에서 리더십의 단서를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